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4, 연구직으로 일하다 창업을 꿈꾸게 된 남자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오래 망설였습니다. 친구에게도 가족에게도 차마 말할 수 없는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안에만 묻어두기엔 너무 큰 짐이 되어버려서 누군가 들어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연구자의 꿈. 저는 대학원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했습니다. 남들처럼 스펙을 위해 억지로 대학원을 간 게 아니라 어릴 적부터 연구자가 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기에 흔들림 없이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기억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과학 시간에 처음 현미경으로 양파세포를 관찰했던 순간을요. 투명한 세포벽 사이로 보이는 미세한 구조들이 마치 다른 세계의 문을 열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과학자가 되겠다고 다짐했죠. 어머니의 작은 분식집에서 라면 끓는 소리를 BGM 삼아 밤늦게 수학 문제집을 펼치던 날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 국물 냄새와 함께 화학 반응식을 외우던 기억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저를 만든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운 좋게도 연구소에 취업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몇 년간 일하면서 성과도 꽤 괜찮게 냈습니다. 나노 소재 관련 논문 3편이 국제저널에 게재되었고 특허도 2건 등록했죠. 동료들은 안정적인 직장에서 뭘 더 바라냐며 만족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점점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내가 만든 연구 성과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직접 내 이름으로 세상에 내놓고 싶다. 창업의 결심과 현실의 벽. 그래서 창업을 결심했습니다. 물론 현실은 이상과 달랐습니다.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자금이었습니다. 연구만 하던 사람이었으니 투자자 네트워크도 없었고 사업 경험도 없었죠. 제 아이디어는 간단했습니다. 기존 배터리 소재보다 30% 더 효율적인 신소재를 개발하는 것. 이미 실험실 수준에서는 성공했고 양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파일럿 플랜트 구축에만 최소 50억은 필요했죠. 그 무렵 대학 시절에 알던 한 선배가 떠올랐습니다. 김민수라는 이름의 그는 저보다 5살 위였고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늘 인맥이 넓고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걸 좋아하던 선배였죠. 야 준호야, 요즘 뭐해? 카페에서 만난 그는 여전히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명품 시계가 손목에서 은은하게 빛났고 맞춤 정장은 그의 체형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죠. 저는 그 선배에게 제 아이디어를 털어놓았습니다. 두꺼운 논문 자료와 연구 데이터를 보여주며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점점 열정적으로 변했고 손동작도 커졌습니다. 그랬더니 선배는 한참 듣더니 턱을 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확신이 있다면 내가 투자자 모임에 소개해줄게. 내가 직접 투자하진 못해도 사람들을 연결해줄 수는 있지.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가뭄 끝에 단비를 만난 기분이었죠. 드디어 기회가 찾아온 건가 싶었습니다. 굴욕의 순간. 며칠 뒤 선배가 저를 강남 한복판의 고급 호텔 라운지로 불렀습니다. 롯데호텔 35층 클럽 라운지라는 간판이 금색으로 빛나고 있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래 값비싼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위스키 잔을 돌리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 은은한 재즈 음악, 그리고 공기 중에 떠도는 고급 향수 냄새까지. 저 같은 평범한 연구원은 눈에 띄게 초라해 보였습니다. 제가 입고 간 정장은 이마트에서 산 기성복이었고 구두는 작년에 산 것이 전부였습니다. 손에 든 노트북 가방은 대학원 시절부터 쓰던 낡은 것이었죠. 그 자리에는 뜻밖에도 선배의 어머니도 함께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샤넬 트위드 재킷을 입고 있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우아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들의 사업을 응원하러 나온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린 후배 박준호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마치 상품을 감정하는 듯한 시선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꺼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의 한계는 에너지 밀도에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실리콘 나노와이어 복합체는 신소재 개발의 필요성과 시장성, 경쟁사의 한계와 우리의 가능성, 밤새 연습한 만큼 말은 술술 나왔습니다. PPT를 넘기며 그래프와 실험 데이터를 보여줄 때마다 저는 점점 더 자신감을 얻었죠. 놀랍네요. 정말 혁신적인 기술인 것 같은데요? 선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투자자로 보이는 다른 분들도 관심 있어 하는 것 같았죠. 그런데 제 이야기가 끝나자 선배 어머니가 저를 빤히 보더니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를 띠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뭐 하시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가족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하지만 숨길 이유도 없었기에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 순간 그 여자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더니 입꼬리가 비웃음 섞인 미소로 올라갔죠. 그리고는 마치 더러운 것을 보듯 코를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분식집? 세상에. 아무리 머리가 좋다 한들 배경도 없고 집안도 없는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해? 내 아들이 대기업 다닌다고 이런 초라한 사람한테까지 투자 얘기를 해야 해?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고 어떤 이는 불편한 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제 아이디어와 연구 결과로 평가받으러 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가정 형편 하나로 모든 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옷차림 좀 봐. 이런 자리에 그런 옷 입고 와. 기본적인 매너도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주변 테이블에서도 시선이 몰렸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고 등에 식은땀이 흘렀죠. 선배는 옆에서 당황한 듯 엄마 그만 좀 하세요. 하며 말렸지만 그 모습은 마치 형식적인 변명 같았습니다. 진짜 막을 의지가 있다면 더 강하게 말렸을 텐데 그는 그저 체면 때문에 한마디 할 뿐이었죠. 저는 치욕을 삼키며 자리를 떠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비틀거리며 라운지를 나섰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초라하고 비참한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좌절과 분노의 나날들. 며칠 동안 저는 깊은 좌절에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제 모습이 떠올라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분식집에서 새벽까지 설거지를 하며 제 학비를 벌어주신 손길들, 그 모든 게 초라하다고 비웃음당한 기분이었죠. 내가 그렇게 하찮아 보였을까?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게 그렇게 큰 흠일까?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자 좌절보다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오히려 제게 힘을 주기 시작했죠. 좋다. 두고 보자. 내가 진짜 뭘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연구실에 박혀 있었습니다. 주말도 없었죠. 배터리 소재 개발에 완전히 미쳐 살았습니다. 실패하면 다시 하고 또 실패하면 다시 했습니다. 기회의 문. 투자자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부분은 냉담했습니다. 기술은 좋은데 사업 경험이 없으시네요. 팀이 너무 약해요. 시장이 불확실합니다. 거절당하기를 20번도 넘게 당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제 진심을 알아봐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대학원 시절 저를 좋게 봐주신 김 교수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준호야, 요즘 창업 준비한다며? 혹시 관심 있으면 좋은 분을 소개해줄까? 그분이 소개해주신 곳은 국내 유명 벤처 캐피털이었습니다. 대표님은 50대 초반의 온화한 분이었는데 저와는 정반대로 제 기술에만 집중해서 질문하셨죠.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팽창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나요? 양산 공정에서 수율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경쟁사 대비 원가 경쟁력은? 1시간 넘게 기술적인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저는 하나하나 명쾌하게 답변했습니다. 3년간 밤낮으로 연구한 것들이었으니까요. 그곳에서 저는 수없이 발표하고 검증받고 또 검증받았습니다. 실사도 딜러전스 과정만 2달이 걸렸죠. 기술 검증, 시장 분석, 팀 평가, 사업 계획까지 모든 걸 뜯어봤습니다. 몇 달간의 치열한 과정을 거친 끝에 저는 마침내 80억 원 규모의 시리즈어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성공과 복수. 그 후 제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1년 만에 직원 30명 규모로 커졌고 삼성 SDI와 기술 제휴를 맺었습니다. 조선일보 경제면에 기사도 났고 한국과학기술원 KAIST에서 기술이전 상을 받기도 했죠. 30대 화학공학 박사 꿈의 배터리 소재 개발로 80억 투자 유치. 그런 제목의 기사들이 포털 사이트 메인에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우연히 같은 호텔 라운지에서 그 선배 어머니를 다시 마주쳤습니다. 이번엔 제가 달랐습니다. 맞춤 제작한 수트를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로열 오크가 빛나고 있었죠. 무엇보다 당당한 자신감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입구 벽면에 걸린 올해의 젊은 기업가상 수상자 박준호 대표 포스터를 이미 본 듯 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지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더군요. 그리고 다급하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2년 전과는 전혀 다른 아첨하는 듯한 목소리로요. 어머, 내가 그 유명한 스타트업 대표였구나. 내가 그땐 몰라서 그랬어. 미안해, 미안해. 우리 아들이랑 다시 한번 같이 일해볼 수 없겠니? 우리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 순간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비웃음이 아니라 정말로 우스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간절했지만 제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배경도 없고 집안도 없는 분식집 아들한테 무슨 사업이냐고. 저는 아직도 그 분식집 아들입니다. 변한 건 없어요.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당당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그녀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API의 로즈유이. 돌아오는 길에 가슴속에서 오래 눌려있던 응어리가 풀려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의 모욕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이렇게까지 독하게 노력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제 회사는 직원 120명 규모로 성장했고 연 매출 200억을 달성했습니다. 나스닥 상장도 추진 중이죠. 무엇보다 뿌듯한 건 어머니의 분식집을 강남 한복판으로 옮겨드린 일입니다. 준호 어머니 분식이라는 간판을 달고 이제는 직원 5명이 일하는 제법 큰 식당이 됐죠. 아들아,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나? 어머니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랑스럽다는 표정으로 손님들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아들이 회사 대표예요. 신문에도 났어요.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집안 배경과 돈으로 사람을 재단하며 살고 있겠죠. 하지만 저는 압니다. 사람의 가치는 출신이 아니라 스스로의 실력과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를 무시했던 그 순간이 저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때 투자를 받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테니까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 사연이 지금 자신이 부족하다 느끼며 주저앉아 계신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신은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